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 중구 영도구 국가현명배당금당의 기호 7번 김가은입니다.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정치에 전혀 관심 없던 저는 저보다 똑똑하고 많이 배우신 분들이 나라 운영을 잘 할 거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제자리였고 살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나라는 어지럽고 안담한 대한민국에서 불안과 걱정으로 살아가야 되는 현실, 답답한 심정으로 나라를 바꾸고 싶어 출마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이 낡아빠지고 부패한 정치 틀 속에서 나와 깨어나십시오. 이번 총선 또다시 1번, 2번 뽑으시겠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었나요? 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지 않고 오직 권력 다툼에만 눈이 멀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충분히 행복하게 살게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나라입니다. 주위를 둘러봐 주십시오. 겉은 멀쩡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 개개인의 속은 멍들고 끙끙거리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거 다 압니다. 힘내십시오. 이번 코로나 침체되어 있던 경제가 더 악화되어 장사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분, 직장을 잃으신 분들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겪고 계십니다. 내년까지 경제가 더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시겠습니까? 코로나 긴급 생계 유지비 1억 원 공약 들어보셨죠? 무슨 돈으로 주냐? 나라에 돈이 어딨냐? 라고 하시는데 방법은 다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데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희 국가현명배당금당에서 2,000원조 양적 완화하여 만 18세 이상 빈민, 서민, 중산층들을 국민 여러분께 다 나눠드릴 것입니다. 세금 내시죠? 그럼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금을 왜 내십니까? 국민이 힘들 때 나라가 국민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이럴 때 받으십시오. 이 경제 위기 난에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다 죽어가는데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유권자 여러분, 국민 경제를 살리고 의식주를 책임지는 3.3 정책 좋지 않습니까? 18세 이상 월 150만 원 배당금을 받음으로써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시는 분들, 외롭게 힘들게 살아가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에겐 큰 보탬이 됩니다. 부모님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아십니까? 저출산과 높은 고령화로 인구 절벽으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돈 때문에 결혼, 아이를 낳기를 꺼려하시는 젊은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 시 결혼 작업 1억 원, 주택 무이자 2억 원 지원함으로써 또 출산 한 명당 5천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안정된 가정과 나라의 기초가 튼튼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정책을 펼쳐주면 돈 걱정, 자식 걱정, 노후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 어떤 난국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정책 제도입니다. 안 된다라고 하시면 아무것도 바뀔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유권자 여러분이신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국가현명배당금당은 지역개발 공약을 걸지 않고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 우리 국가현명배당금당의 삼선정책을 내세울 것입니다. 우리 국가현명배당금당의 후보들은 월급을 받지 않고 국회의원들의 모든 혜택을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유권자 여러분, 이번 총선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웃을지 울지는 유권자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로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이번 우리 국가현명배당금당에서 151석 이상 표를 얻게 된다면 삼삼정책과 긴급생계 유지비 1억 원 공약은 6월 달부터 바로 공약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국가현명배당금당 정책을 믿고 찍어주신다면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유권자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힘내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국가현명배당금당 비례대표 16번 지역후보 7번 김가은이었습니다. 너무 사랑하며 존경하며 열심히 사시는 중구 영도구 구민 여러분, 요즘 안녕 못하시죠?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 8번 정창범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대란으로 여러 어르신들께서 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씩 약국 앞에서 줄을 서는 모습을 보고 생활 밀착형 정치를 하는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죄송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 상호간 TV 토론을 신청하였으나 무엇이 두려운지 두 후보님들의 동의 거부와 반대로 TV 토론을 하지 못하고 무소속의 서러움을 느끼며 부득이 연설로 인사드리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도 신선동에서 태어나 53년째 살고 있는 토박이입니다. 구민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 정치꾼들처럼 당선을 위해 이 지역 저 지역을 떠도는 정치꾼이 아니라 내 고향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는 백골 정신으로 지역을 사수할 것이며 김비호 후보의 경선 과정에서 보듯 당선을 위해 가전 금모술수와 금권 선거를 하는 행위, 황보 후보 또한 경선 과정에서 곽규택 후보를 지지 선언해놓고 말을 번복하는 배신 행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우리 지역의 대표자로 뽑겠습니까? 구민 여러분,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 영도구엔 김영호 씨에게 국회의원 5선과 의장을, 공교롭게도 중구에서도 정유아 씨에게 5선과 의장을, 그리고 김무성 의원께 7년, 도합 27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역과 구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줬는데 지금 중구 영도구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전국에서의 재정 자립도는 중구 31.57%, 영도구 13.97%로 최하위권이고 저 어릴 때와 변함없이 낙후된 산골짜기 고지대 마을, 영도 중심가에 떡하니 가로지른 우리 국민들이 거의 이용치 않는 흉물스러운 고가도로, 이래도 계속 정당만 보고 투표하시렵니까?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번에 또다시 김영호 씨의 비서 출신인 미래통합당 황보 후보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만약 황보 후보를 선택하신다면 김영호 씨에게 또다시 중구 영도구를 맡기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김비호 후보는 그의 부인이 어느 단체에서 거금 100만 원을 기부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중구 영도구 지역위원장을 10여 년간 한 사람이 선거법도 모르면서 어떻게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한단 말입니까? 만에 하나 당선이 된데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보궐선거를 또다시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저도 잘못한 건 있습니다. 10년 전 음주운전 깊이 반성합니다. 그리고 특수상해는 단순 자동차 교통사고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 내용은 상대 후보들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기인하여 말씀드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당 생활을 14년간 하였으나 진정 국민과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당의 권력자의 줄을 잘 서고 말을 잘 듣고 아부자라는 그런 꼭두각시 같은 사람에게 공천을 주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2018년도에 과감하게 탈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이 주신 공천으로 또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8번 무소속 정창범, 국민의 지지가 곧 저의 힘이며 그 지지를 받아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하고 지역을 돌아보며 진정 국민만을 위해 눈치를 보지 않고 제 소신과 의지로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대주 중당이 국민은 생각지도 않고 권력을 잡기 위해 싸우는 투쟁 정치, 국민들을 보수 진보로 편을 나누어 서로 잘났다고 힘겨루는 패권 정치, 이로 인해 국민들이 외면하는 떠나는 정치, 이제는 정말 투표로서 심판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백성만을 생각해온 제가 존경하는 세종대왕의 민본 정치, 국민의 생활에 밀착한 맞춤형 복지 정치, 선거 때만 되면 보여주기 위한 선심성 SOC, 즉 사회간접 자본시설 건설 공약이 아닌 주민 생활의 편리함을 위해 노력하신 저의 선조이시기도 한 다산 정약용의 실용정치, 지역을 둘러보지도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탁상행정의 고 정주영 회장님의 니 해봤나 정치를 펼치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타 후보와의 공약집을 꼼꼼히 비교해 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민생활 맞춤형 공약이 많을 것입니다. 실천하는 공약, 진정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적인 공약이어야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꼭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특수성으로 전라도 분들과 제주도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본가는 나주이고 처가는 제주도 조천입니다. 며칠 전 제주 4.3 희생자의 72주기 추모식에 아내와 함께 참배를 하였습니다. 제주도 도민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학살되었다는 점에서 이를 치유하는 것도 국가의 책임입니다. 2017년 12월 국회에 특별법이 제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전이 없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 개정안이 자동 폐기될 수도 있는 바, 제가 당선이 되면 제일 먼저 확인하고 검토하여 조속히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16년간 네 번째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외롭게 오직 한 길만 걸어왔습니다. 한 직장에서 25년째 근무하고 12년간 꾸준히 유관단체에서 봉사하며 주민생활 밀착형 정치를 해왔습니다. 제가 한 말에 책임을 졌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저는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재력도 없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왜 정치를 하려면 명문대 출신에 재력도 있고 화려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해서 우리 서면 뭐가 나아졌습니까? 신선동에서 가난하게 살아 30년간 월급쟁이인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저의 두 딸 영서 영은이에게 뭐든 포기하지 말고 묵묵히 도전하면 아빠처럼
꼭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또 조국 사태로 드러났듯이 공정하지도 희망도 없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평범한 장범위 아저씨도 해냈는데 라는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정창범의 선거 도전사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이번엔 꼭 당선이 되어 네 번의 도전이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어주십시오. 한 번만, 딱 한 번만 시켜봐 주십시오. 미국의 어느 대통령께서 진정한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을 더 잘되게, 더 훌륭하게, 더 희망을 갖도록 돕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정당을 뽑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역의 일꾼을 뽑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 손자, 후손을 위해서라도 현명하고 냉철한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코로나 확산이 격정입니다만 우리 중구 영도구는 태백산맥의 전기를 받은 우리 고장이기에 국민들께서 잘 이겨내시리라 믿습니다. 저 정창범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감한 판단력, 냉철한 결단력, 지칠 줄 모르는 추진력으로 중영도구에 사시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도록 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